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국회에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어제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1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국회목이 이제 4명인가요? 뭐 3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국회목에 여야 1명씩 이제 선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여당 추천, 야당 추천에서 이제 합의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야당 추천은 다 합의를 해줘서 통과됐어요. 네. 근데 여당 추천은 이 민주당이 다 반대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네네.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석훈 후보가 아예 못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부결돼 버렸어요. 이게 약속을 어긴 거예요. 원래 이제 위원회 체제는 항상 이제 여야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의 몫이 있는데, 이 한석훈 지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면서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노란봉투법 또 이태원 특별법 뭐 이런 거 반대했다는 이유로 네. 그걸 갖다가 그냥 법안을 갖다가 이 부결시켜 버린 거예요. 네네.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한 교수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정청래 표현으로 하면 꼬장 부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 힘이 있다. 그러니까 네. 저런 걸 보고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 심판권도 남용을 갖다가 하고, 네. 그 다음에 입법권도 남용을 하고, 그다음 저런 위원 선출권도 남용을 하고, 저게 21세기가 벌써 뭐 상당히 지나간, 오늘이 2024년이니까 21세기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는 게 말이죠. 지금 이게 원래 이제 합의제라서 서로 간에 다 양해해서 다 해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 여당 추천 인권위원을 부결시켜 버린 게, 지금 오는 10월 17일이면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관들 9명 중에서 지금 이제 국회 추천이 3명이 있어요. 네네. 그 3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여당 1명, 야당 1명, 그 다음에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해서 추천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 관례를 깨고 자기들이 2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거 합의해서 해야 된다, 1명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예 이거를 지금 통과를 안 시키면서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공석을 만들어버리면 네네. 이 7명 이상 돼야지만이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성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헌법재판소로 아예 무력화시키고, 네.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그다음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이게 네네. 그냥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스탑이 된다는 거는 업무 정지만 계속되고 네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못 내리는 이런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민주당이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깊은 뜻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입만 열면 하는 게 뭡니까? 탄핵. 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희한한 청문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속마음은 달라요.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탄핵되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혹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으면 탄핵이 안 돼요. 네.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헌법재판관 3명을 계속 공석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혹시 나올까봐 네.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재판소 기능을 갖다 저렇게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참 지금 민주당의 이 행태가 보니까 이제 국회 관례도 다 깨버리고,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의한 것도 깨버리고, 이제 뭐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원내 지도부가 이게 글쎄요 이걸 보니까 이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런 선동을 한 모양인데 이 사람 이 반인권적이다 한 건데 아니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법 반대하는 게 그게 반인권적인가요? 네네. 아니 그게 반인권적이면 아마 인권위원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보수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다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더한 것도 했는데 저 정도 네.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차피 구대빵 나오면 망신 당하니까.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구대빵 나왔잖아요. 네. 이정섭 차장 구대빵 나왔잖아요. 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구대빵 나올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대빵 나오느니 그냥 질질 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참 어떻게 대한민국에서요 제 생각에는 2024년부터 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치는 죽었다, 정치는 부재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